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까 참 감기가 무량합니다. 저는 72년에 대학 들어갔습니다. 72년부터 이른바 유신체제가 시작됐어요. 그 후 저는 대학 다니면서 선배들의 선동에 이끌려 계속 대험하고 공부도 좀 했습니다만, 그 선배 중에는 지금 박정희 정신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천지와 뛰어다니시는 이용훈 전 성가대 교수님, 김문수 경기지사입니다. 제가 서울 상대에 나왔었는데 당시 서울 상대는 경북고 출신이 운동권의 주류였어요. 그래서 제가 재수를 해가다가 보니 그 두 분이 경북고 1년 선배인데 서울 상대는 2년 선배가 돼가지고 3학년이 1학년을 지도합니다. 그래서 많이 의식하시겠어요. 그때는 선배들이 박정희를 계속 비판했어요. 이 민주운동, 민주의 관점에서 유신 독재를 비판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서서히 공부를 해가면서 대학원에 가고 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어서 경제 발전 모델을 연구하면서 이 한국 경제 발전 모델을 연구하고 그것이 동아시아 차원에서 가는 의미를 연구하고 세계 속에서 이 모델이 차지한 뒤에 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배님들 이미 입장을 바꿨지만 저도 정말 우리가 그냥 반독재 민주화라는 생각만 갖고 해온 이 얼마나 짧은 소견을 우리가 갖고 있었던가. 그보다 더 큰 넓은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못 보는 외눈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국제학회에 가서 많은 발표를 하고 또 많은 주목도 받아왔습니다. 특히 2013년, 14년에 제가 하버드 대학에서 1년간 연구를 했었는데 그 1년간 연구 주제가 동아시아 경제발전 모델입니다. The East Asian Model. 1년간 연구하고 돌아오기 전에 하버드 대학 김구 포럼, 김구 선생 아시고 김구 포럼에서 코리아 인스티튜트와 라이사오 인스티튜트 오브 자패니스 스타디스, 해먼크 인스티튜트 오브 차이니스 스타디스 3개 동아에서 3국 연구소 공동 주최하는 렉처에 제가 초청되어서 발표를 하고 그 발표 내용을 기초로 돌아와서 교도대, 일본 교도대학에 초청되어서 한 학기 초청이 되어서 여의치 않아서 한 달 집중 강의를 했습니다. 외국인 학생 대상으로.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제가 아직 안 나오니 제가 이제 올해 나오는 책입니다. 루트리치 출판사에서 건강, 포스카미 건강 올해 나오는데요. 교정 중에 있습니다. 동아시아 발전 모델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것을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보자 이렇게 해서 중국대 명예교수에서 이제 책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 핵심 챕터 한 장이 박정희 모델에 대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1917년 2017년 11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1917년 11월 14일에 구비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100주년 탄생 100주년 행사에 제가 초청되어서 바로 엑스포에서 정규제 한국경제신문 주필 사회를 해서 이용훈 교수와 함께 패널 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좀 중도 진보 학자로 평가되는데 그 학자 중에서는 박정희 모델을 가장 적극적으로 평가한 학자로 해서 초청돼 갔습니다. 그런 토론한 내용을 기초로 또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던 사람으로서 미래 비전위원장으로 윤 대통령 윤 후보와 많은 토론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박정희 모델이 어떻게 다시 그 정신과 핵심 내용을 이어받아서 지금 출범하게 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학으로 와이노믹스로 윤석열 정부가 정말 이 문재인 정부에서 망가진 경제를 회복하는 그런 걸 연결될 수 있을지,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발전을 준비했습니다. 동아시아 모델은요, 이게 일본이 먼저 선두주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이 고도 경제 성장을 했는데 세계적으로 유리없는 고도 경제 성장하면서도 비교적 소득 분배가 공평했다는 겁니다. 영어로 공평성장, equitable growth,
그건 어떻게 가냐면 성장의 과실이 고용 정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저소득층과 빈곤층의 소득 분배에 기여했다. 이게 동아시아의 기적입니다. 보통 성장하면 양극화돼서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나지만 바로 이 동아시아 특히 그 한국 빈민도 잘 사는 그런 식으로 됐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 보니 이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The East Asian Miracle, 동아시아의 기적이다. 핵심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 성장했어요. 선진국이 오랜 기간 했던 그 성장의 그 성과를 단시에 그냥 달성해버렸죠. 특히 한국에서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경제학에서는 압축 성장 기간을 줄인 건데, 서유럽 12개 국가와 일본, 한국을 비교해 보면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한 1,100대 200달러 되는 시기, 그 다음 한 14,500, 700달러 되는 시기를 비교해 보니까 서유럽 12개 국가는 1,200불 수준에서 14,700불 도달하는데 164년이 걸렸는데, 일본은 80년, 한국은 41년 걸렸어요. 급속한 고도 성장이었습니다. 이게 압축 성장입니다. 물론 이런 압축 속성 성장 과정에서 많은 주름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박정희 모델, 한국 모델, 제가 제 책에 나오는 그 연구책에서 한 책에 이건 박정희 모델로 불린다. 코리아 모델은. 왜 이걸 주도한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내용이 5가지입니다. 발전국가, Developmental States. 조금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 발전에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 반대는 약탈 국가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부를 뺏는 겁니다. 약탈 국가. 대부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이 정권이, 주로 독재 정권이 전부 부를 빼앗아가 자기 일가를 챙겨내는데 다 국부를 써버려요. 그런데 이 발전국가, 특히 한국의 발전국가는,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한 이 국가는 국가가 민간을, 기업을 키우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출 주도 성장, 엑스포트 레드 그로스. 이게 정말 제3세계 단 나라 최고면 수입 개척했으나 수출로 나가자. 이게 박정희의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중화학공학. 이거 할 때 논란이 많았어요. 하버드대 교수들이 이 연구단을, 조사단을 구성해 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러면 한국이 망합니다. 중화학공학 안 됩니다. 대부분은 이야기입니다. 하는데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그 밀어붙일 때 박정희 대통령이 세계를 보는 관이 있어요. 이때는 오일쇼크에 의해서 72, 3년부터 이제 중화학공부가 시작되는데, 그때는 석유 파동에 의해서 선진국에서는 임금도 오르지, 또 뭐 환경운동이 그러니까 이렇게 활성화되니까 여러 가지 환경 파괴적인 그런 공장을 짓기 어렵게 만들지. 이런 국제사정 속에서 공장을 해외에 이전시로 이 중화학관련 공장을 이걸 이제 캐치해서 받아들입니다. 성공했습니다. 정말 한강의 기적 중에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중화학공학. 그 다음 재벌주도 성장, 재벌을 키웠어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뒤에 말씀처럼. 그 다음 이제 중앙정권 수도권 지정체를 갖췄습니다. 이게 또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집중시켜서 경제교육을 통해서 생산적인 부분으로 자원을 투입해서 단시간에 고도 성장해서 선진국 반대를 오래 만드는 중진국까지 만들 정도입니다. 이게 박정희 모델의 핵심이다. 자,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합니다. 이게 탁월성은 뭐냐? 이 모델이 다른 모델과 세계 다른 경제발전 모델과 다른 탁월성이 있는데 뭐냐면, 국가 정책 위반자들이 사적 이익 집단의 방해를 받지 않고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한 장기 경제 성장 외답입니다.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아시아, 아프리카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능한 경제 관료들을 박정희 대통령이 등용시켜서 정말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일념으로 어떤 사적 이익에 구애받지 마라. 차단시켜주면서 발전시킨 결과 고도 성장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중화학공학파는 말입니다.
이게 경제가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하려면 경공 중심은 안 됩니다. 중화국민분들에 있는데 성공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더 많이 논란이 많이 됩니다. 국가주도 정책을 배웠어요. 그런데 사회주의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문재인 정권의 초대 정책실장 한 장하성 교수는 박정희 시대를 계획경제였다고, 이 양반 경제학자 아니면 경영학자인데 전혀 잘 모릅니다. 국가가 주도했지만 시장의 역동성을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정말 예술과 같다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완전 시장 죽여버리잖아요. 계획경제에서. 근데 시장이 완전 풀어놓지도 않습니다. 이 사회는 일종의 아트나 예술의 경제로 해서 잘 이게 경제를 관리했다는 겁니다. 이게 탑을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좀 논란이 됩니다만, 금융을 통해서 자금이 생산활동으로 집중하게 했습니다. 자, 물론 이것은 오늘날 빅테크 같은 금융산업 발전 관해서 조금 어긋날 수 있지만, 그러나 자본이 투기로 하지 않고 지대축하지 않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박정희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 다음 개방을 하되 전략적 개방을 했다. 우리나라 산업이 조금 성장한 그만큼 개방을 마구 개방하지 않고, 그렇다고 폐쇄는 아니고 세국적 산업, 이것이 세계 학자들이 주장하는 박정희 모델의 타로스입니다. 저도 이제 이 세계 학자식을 아까 책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물은 빛과 빛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보는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을 매우 높게 숭배하고, 그 그림자를 보는 사람은 아주 패배하는데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되고, 그러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알고, 그 다음 과제는 박정희 대통령 이후의 과제는 저 빛을 취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 빛을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많은 문재인 정권, 노무현 정권, 이 민주 세력들이, 저도 한때는 거기 있었습니다만, 이 잘못된 민주 세력들이 지금 파탄을 보고 있지만 금수원방에서 이 민주 세력들이 빛을 부정하는 심각한 역사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정희 우리 정치 개선 사업에 아까 발표하셨듯이 이 빛의 부분을 정당히 평가해서 교과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겁니다. 만약 저에게 기회 주신다면 경제발전 분야는 제가 승인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개발 독재입니다. 자, 독재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프랑스 녹색당의 대표입니다. 파리 13대 교수고, 제가 초소에서 김북대에 와서 강연도 하고 간 분인데, 알랭 리베치, 아주 잘생긴 분, 학자에서 정치가입니다. 이분이 책에서 뭐를 했냐면, 동아시아 기적을 다룬 책에서 제3세계 경제 발전에 대한 필요하기다, necessary, 필요하기다, 안 하면 그래서 성장 못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평가하자, 독재의 측면. 근데 이제 근데 개발되는 독재지만 개발되는 것이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 대부분의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개발을 했어요. 그 다음 민주주의, 인도 같은 데는 개발 없는 민주주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쇠락이 났습니다. 그래서 개발 있는 독재, 그러나 그 독재는 필요하겠다 하는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독재는 이제 현재는 행정 규제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개혁 문제가 이제 이 해결의 그림자 문제로 남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재벌 주도 성장입니다. 이것도 이제 저도 경제하는 사람으로서 중소기업을 키워야 하는 관점에서 많은 그 비판이 있지만, 재벌 주도 성장은 빛이 뭐냐? 삼성, 현대, LG, SK 글로벌 거대기업입니다. 지금 중국은 시진핑 정부는 이런 한국의 글로벌 거대 기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국영기업, SOE 국영기업을 한국의 재벌처럼 키우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걸 키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위축되고 대중소간 양극화가 촉발되는 것은 그 그림자고,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 박정희 대통령의 빛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자를 치열한 방향으로 윤석열 정부의 과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향. 근데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재벌을 죽이면 되느냐? 죽이면 빛을 죽이면 안 되는 거고, 중소기업의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서 균형을 맞춰 가자. 이게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자문할 때 계속 토론하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이 있지만 대중적으로 공개 안 됐지만 그게 앞으로 시행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방 입장에서 봤을 때 빛과 그림자에서 우리가 고민한 분야입니다. 중앙정권 수도권 집중 체제에서 바로 이 빛은 뭐냐? 글로벌 시티 서울이 등장한 겁니다. 서울이 이제 세계의 대표 도시로 등장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서울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빛이다. 그러나 그 빛 그림자는 뭐냐? 최근에 여기는 지방 소멸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박정희 모델을 넘어서야 가야 되는. 그러나 서울이 큰 것을 부정합니다. 지방 키운다고 서울을 죽이면 안 돼요. 서울은 서울대로 계속 키워나가고 이 지방을 어떻게 키우냐. 그런데 대구, 부산, 광주, 대전을 키워야 됩니다. 저는 20년 동안 지방 분권 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와 계속 토론을 했습니다. 아마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이것이 빛과 그림자입니다. 동시에 모델, 빛을 죽여서는 안 된다. 민주정권, 그동안 민정권 전부 빛을 죽여버렸다. 그림자에 대한 보완을 하고 그림자 부분을 치유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몫이라고 저는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좀 다르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성장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구상을 했습니다. 시대 정책과 구상을 했어요. 다 아시는 산림 녹화 정책은 국가 경영의 기본 치산치수 국토 보존을 합니다. 산림 녹화. 우리 어릴 때 아시잖아요. 저희 어릴 때 완전 민둥산이었어요. 전부 그냥 푸른 산입니다. 엄청난 자연 환경 보호입니다. 그 다음 그린벨트 정책, 생태계 보존입니다. 이걸 막 지금 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좋은 유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최근에 대구에서 최재왕 대구 신문 사장님이 물박사 감독이 책에서 강조한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위대한 유산이 아닌데 뭐냐면 민방위 비상급속시설. 특히 대구는 87개가 있는데 이 구멍이 뚫려져 지하수 올라오는데 그 지하수 물이 에비앙 물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특히 대구 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개발하면 됩니다. 대통령이 남긴 겁니다.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이걸 개발하면 되겠다. 그 다음 아시다시피 행정수도 건설 구상, 물론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도 고려했겠지만 수도권 집중 우려했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행정수도 건설, 그것이 지금 세종시로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세계사를 의미를 써서 평가합니다. 한국 모델은 동아시아 모델의 전형 일본보다는 한국을 칩니다. 발전국가 산업정책, 수출도 금융통제, 전략적 개방을 통해서 동아시아 기적의 상징은 한강의 기적이고 이 박정희 모델이 아까도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중국 개혁개방, 등소평,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지금 자랑스럽게도 말이죠. 과거에는 이게 앞에 세 모델 말씀드렸는데 1, 2, 3 말씀드렸는데 세계 4대 경제발전 모델 하나로 학계에 등장하고 있고 바로 제가 원래 낼 책에도 동아시아 모델을 통해서 지금 학계에 세계 학계에 지금 제가 이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테이션 모델입니다. 핵심이 코리아 모델입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세계 4대 발전 모델 하나로 우뚝세게 만든 것이 박정희 모델, 코리아 모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업 중에 박정희 모델의 세계화 프로젝트, 제가 이제 교도대학 가서 강의도 하고 하버드 발표도 했지만 이게 제 책이 나오면 이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박정희를 앞두고 세계로 다닐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과 연결을 붙입니다. 아까 우리 선물도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참이 의견을 잘했습니다. 처음에 그 위상을 방문할 때 제가 통역을 했는데 그 조원진 참 당대표가 말했죠. 버스 2대 해가지고 그 방해를 와가지고 그 비 오는 날 들어가서 방면 때 제가 며칠 때 방면 쓰지도 못하고 그냥 급히 돌아 나오는데 그 다음 두 번째 방문 때 쓴 내용이 이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사회혁명을 지금 시대에 맞춰 과거전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언급입니다. 지금 시대에 맞춰 제대로 배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박정희 정신과 박정희 모델과 윤석열 정부를 연결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한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경제개혁 새마을운동으로 국민의 진정한 혁명이 오고 있다. 좌파혁명은 가짜 혁명이고 진짜 혁명하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분은 굉장히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립서비 사상이 아니에요. 기성 정치는 아니거든요. 진심이 있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와이노미스. 와이가 윤석열 경제학은 고성장과 공평성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박정희 모델에서 빼야 성장을 계속 이어가면서 한 연평균 한 4%, 저희들 한 3, 4% 그때 토론을 많이 했어요. 한 4% 가야이 일자리 창출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까처럼 수도권과 비수도 격차, 대중수 격차, 빈부간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박정희 정신을 배웁시다. 박정희 모델을 배웁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박정희 모델 2.0 박정희는 2.0으로 가야 됩니다. 수출주도 산업정책에서 혁신주도 산업정책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산업정책이 박정희들이 빛나는 겁니다. 뉴 새마을운동, 뉴 새마을운동입니다. 아까 우리 최성덕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디지털 새마을, 그린 새마을운동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새마을운동도 박정희 거리가 무시하면 안 되고 새롭게 up그레이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런 박정희 모델 세계사적 의미는 뭐냐? 20세기 후진국의 선진국을 지니만 유일한 국가인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이 박정희 모델이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개발도상국 이 벤치마킹하는 동아시아 모델 전형이 한국 모델 박정희 모델이다. 이게 세계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발전 중심축을 과거 영국, 미국 갔다가 다시 동아시아로 옮겼는데 아시아로 그것이 바로 핵심이 그러니까 세계 경제발전의 축을 옮기는 것이 바로 박정희 모델이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관계를 봐서 의회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기초한 개방 국가인 한국의 경제 개발 성공과 자력갱생 계획경제 모델 이런 좀 김일성 모델하고도 흔히들 이야기되지만 그러나 그건 실패이기 때문에 연구되지는 않습니다. 이 모델을 추구한 폐쇄국가 북한의 경제 성장 실패는 바로 인류사에서 큰 세계사적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이제 전후에 우리는 자본주의 승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후에 70대 이후에 이제 제3세계에서도 한때 사회주의 공산 물렸던 그 국가들이 한국 모델을 보고 바로 의회 민주주의와 시장에 위해서 제3세 국가가 경제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이제 인류사는 큰 축으로 이회 민주주의와 시장주의 위해서 가야 된다는 큰 대로를 놓았고 이제 어떤 국가도 그 위에서 진보를 추구해야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그런 진보는 진보가 아니라 인류 역사를 퇴행시키는 것이 세계사적으로 증명된다. 이것이 바로 박정희 모델의 세계사적 의미다. 제가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